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른의 문답법, 피터 버고지언, 제임스 린지 지음, 홍한결 옮김, 밀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개싸움에서 지적 토론으로 가는 길. 이 책에서 언급하는 말이 안 통하는 대화란 상대방의 생각이나 믿음, 또는 도덕관, 정치관, 세계관이 나와 너무 달라서 대화해봤자 도저히 소득이 없어 보이는 경우를 뜻한다. 상대방이 대화할 마음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 않음에 유의하자. 예컨대 상대방이 폭력적, 위협적으로 나온다거나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말을 듣지도 않는 경우는 이 책에서 말하는 말이 안 통하는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방법은 없다. 그런 사람을 억지로 대화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굉장히 드물다. 주제가 무엇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대화에 응한다. 물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마음도 강하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안 돼서이다. 상대방이 대화를 함께 나눈다기보다 연설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기 때문이다. 우리를 자기 생각을 주입할 그릇 아니면 논박하여 물리칠 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할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도 이야기를 나눌 방법은 있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 있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와 견해가 달라서 예의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있다. 상대방이 아무리 극단적인 골수 신봉자이거나 특정 당파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해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말을 아예 섞지 않는 게 더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누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자리를 뜨기 어려운 모임에서 종교나 정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이야기 주제가 외면하기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풀어나갈 방법을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리 격앙된 대화도 잘 대처해 나갈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누구와도 예의 있게 대화할 수 있다. 말이 안 통하는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타인의 믿음은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 날씨가 춥다고 믿는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는다. 그러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덕적, 정치적 믿음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자리를 빼앗고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믿는다면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민의 안정을 지켜줄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싶어진다. 게다가 적인 사람이 국경 개방을 주장한다면 국경을 걸어 잠글 쪽에 투표하고 싶은 마음은 한층 더 강해진다. 또 파시스트들이 사방에 널려서 정권을 탈취하기 직전이라고 믿는다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나치를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기 쉽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옳은 믿음이든 그른 믿음이든 그 자체가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옳은 믿음보다는 그른 믿음을 갖기가 훨씬 쉽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바뀔 수도 있다. 믿음을 바꾸는 데는 바람직한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 대화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강압은 여러 자명한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효과 자체도 턱없이 떨어진다. 누구나 답답하면 본능적으로 강압의 유혹을 느끼지만 원수에게 두들겨 맞는다고 믿음을 바꿀 사람은 없다. 사람의 믿음에 깊이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의 언제나 솔직한 대화다. 대화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위로서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타인의 믿음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화란 본래 협업인지라 상대방이 믿음을 제고하고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뿐만이 아니다. 대화는 나의 믿음을 되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곳곳에서 소통이 막혀 있는 사회에서 우리 두 저자는 말이 안 통하는 대화 풀어나가기를 일종의 연마해야 할 기술이자 몸에 붙어야 할 습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 말자. 남들과 의견이 다를까봐 겁내지 말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물어보자. 남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나아가 도덕적 경계를 과감히 넘음으로써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친구를 사귈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지적 정직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다. 바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생산적으로 풀어나가서 상대가 좀 덜 방어적으로 나오고 완강하던 믿음이 풀리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검증된 기법들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설교 대결을 지향하고 생산적 대화를 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내 말을 그대로 믿으라며 강요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본인의 믿음에 관해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우리 두 저자는 광신자, 범죄자, 종교적 강경주의자, 온갖 극단주의자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눠 보았다. 피터는 미국 오리건주 교도소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수감자들과 인생의 여러 난제를 놓고 대화했고 그때 개발한 기법을 종교적 강경주의자들과 수천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발전시켰다. 제임스는 정치관, 도덕관, 종교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장시간 대화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책과 칼럼을 썼다. 이 책은 우리 둘이 벌여온 방대한 연구의 결실이자 자기 신념이 확고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일생에 걸쳐 대화를 나눠온 경험의 산물이다.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혁신적인 발달이 우리에게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최대한 피하거나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그 기회를 100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남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자. 숨지 말고 나서서 의견을 당당히 말하되 현명하게 말하자.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대화 전반을 암울하게 하는 소심, 무례, 공포, 불신의 문제를 풀어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의 개괄 및 이용법. 이 책에 수록된 36가지 기법은 응용인식론, 인질협상과 전문협상, 사이비 종교 탈퇴, 심리학 재반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검증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했다. 가장 활용하기 쉬운 기법부터 난이도 순으로 제시하는 평이한 구성을 택했으며 기본,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으로 나뉘어 있다. 소개된 기법 가운데는 상대방의 인식에 개입하거나 의심을 불어넣거나 상대방에게 자기 믿음을 돌아볼 여지를 주려는 방법도 있는 한편 진실을 모색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실용적인 조언도 있다. 지향하는 대화 목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모두 정치관, 도덕관,
세계관이 전혀 다른 상대와 대화하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질문과 대화 패턴은 군더더기를 빼고 간단히 다듬고 의견 차이가 큰 상대와 대화할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만 넣었다. 문헌에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관련 연구의 출처도 책 뒤에 주석에 상세히 밝혀놓았다. 주석을 읽지 않아도 이 책을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책에 소개된 기법들의 근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대화 일부를 예로 보인 곳도 많다. 신뢰를 통해 기술과 기법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방법을 보이고자 했다. 저자의 실제 실수담을 짤막하게 실은 곳도 있다. 이 책의 적은 기법들을 알았더라면 그럴 때 얼마나 요긴했을지 독자가 상상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 장을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길 권한다. 이 책은 앞의 장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뒤의 장을 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을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읽어주길 바란다. 이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 장을 읽을 때마다 그 장에서 배운 기법을 실제로 대면 대화를 통해 연습해 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특히 1장과 2장은 꼭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 2장은 눈으로 읽고 나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다. 하지만 2장에서 설명하는 기본 도구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기법과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믿는다. 생각이 다른 상대와 원활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쟁적인 주제를 입에 올리지 못하고 남들 심기를 건드릴까봐 의견을 조심조심 말해야 하는 현실에 이제 진저리가 나는 사람도 많다. 욕설도 질책도 적개심도 이제 지긋지긋할 만하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어른의 문답법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해주는 종합도구 세트다. 여러분은 이제 이 책을 통해 타인의 사고에 개입해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뿐 아니라 함께 진실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상대가 강경주의자든 이념가든 상관없다. 아무리 의견 차이가 크다 해도 예의 있는 대화, 당당한 대화, 완고한 신념을 바꾸는 대화는 가능하다. 그 도구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1장 기본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원리 1. 목표 인식하기 이 대화를 왜 하는가? 2. 협력 관계 조성하기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자 3. 라포르 형성하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4. 상대방의 말 듣기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듣는다. 5. 내 안에 메신저 잠재우기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전달하지 않는다. 6.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 상대방의 의도는 생각보다 선하다. 7. 대화를 끝낼 시점 판단하기 불편한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든 건 기본에 달려있다. 복잡하고 화려한 발레 동작도 발레의 기본 기술 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전문 기술은 탄탄한 기본에서 비롯된다. 원활한 대화 역시 하나의 기술이다. 이 또한 지식과 연습이 필요한 일이기에 일단 기본 원리부터 배워야 한다. 기본이 몸에 익으면 나중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능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계속 대화가 틀어지고 결국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 예의 있는 대화의 기본은 한마디로 상대를 적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보는 자세다. 견해차가 큰 대화를 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이다. 그러려면 내 목표를 알고 상대의 의도를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 또 상대의 말을 들으며 메시지 전달이 아닌 양방향 대화를 해야 한다.
원활한 양방향 대화의 첫걸음은 듣는 법 배우기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잘 판단해 대화를 품위 있게 끝내야 한다. 이 장에서 배울 바람직한 대화의 7가지 기본 원리는 목표 인식하기, 협력관계 조성하기, 라포르 형성하기, 상대방의 말 듣기, 내 안의 메신저 잠재우기, 상대방의 선의 명심하기, 대화를 끝낼 시점 판단하기다. 이 장에 소개된 기본 원리만 숙달해도 앞으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대화가 훨씬 더 바람직하게 흘러갈 것이다. 또 이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고급 기술을 익히려고 해도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7가지 기본 원리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자. 1. 목표 인식하기.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유는 참 다양하다. 그저 친밀감을 나누려고 하는 대화도 있지만 실제적인 목표가 있는 대화도 있다. 대화의 목표에는 다음의 유형이 있다. 서로 이해하기. 의견 일치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려 하는 경우. 서로 배우기. 상대방이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경우. 진실 찾기. 힘을 합쳐 진실을 모색하거나 착각을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 개입. 상대방의 믿음이나 믿음 형성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경우. 감탄시키기. 상대 또는 제3자의 감탄을 유발하고자 하는 경우. 강요의 굴복.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어떤 경우이든 내 목표를 분명히 의식하고 나면 대화를 풀어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대화에서 얻으려는 게 뭔가? 위에 보인 예 중 하나가 들어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가볍게 친근하고 유쾌한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일 뿐일 수도 있다. 목표는 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딱히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바뀔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선 내가 원하는 게 진실 찾기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생각을 제고하게 하려는 것인지부터 자문해보자. 둘 다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 마음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일단 목표가 뚜렷해지면 목표에 가장 알맞는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 2. 협력관계 조성하기. 피터의 스승인 프랭크 웨슬리 포틀랜드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가 1970년대에 수행한 연구가 있다. 웨슬리는 한국 전쟁 중 미군군에 잡힌 미군 포로 중 일부가 북한행을 택한 이유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북한행을 택한 미군은 거의 전부 한 훈련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훈련소에서 정신교육을 통해 북한 사람은 잔악무도한 야만인이고 미국을 경멸하며 미국을 괴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북한군에게 친절하게 대우받고 나자 머릿속에 주입되었던 지식이 산산이 허물어져 버렸다. 결국 이들은 북한 사람에 대해 특별히 교육받지 않았거나 덜 편향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북한행을 택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움직이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대방에게 호의와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품위를 지켜줘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다. 사람의 믿음을 고착시키고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는 확실한 방법은 적대적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악의적이거나 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싫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번쯤은 틀림없이 만나봤을 것이다.
다행히도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서로 대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을 생산적 대화를 위한 협력 상대처럼 대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협력 상대가 맞다. 대화를 협력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화를 예의 있게 풀어나가면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돈독히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취하기는 의외로 쉽다. 우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요령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과 이해라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해서 그 결론을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같이 짚어보면 참 좋겠는데요. 2.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순수한 호기심에서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품되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 의문을 풀기 위해 진지하게 질문한다. 의아하다는 듯이 묻지 말고 순수한 호기심에서 묻는다. 의문을 해소하려고 애쓰다 보면 대화가 험악해지지 않고 원활히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된다. 3. 라포르 형성하기. 라포르는 친근감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라포르를 형성하면 서로를 친근하게 느끼면서 마음이 편해진다. 서로 공감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한다. 라포르는 대립을 피하고 침묵을 지향하는 담소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표지향적인 대화를 할 때도 라포르가 발휘하는 친근감의 마법은 꼭 필요하다. 대화를 협력관계로 보는 자세만 갖추어도 큰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친근한 분위기까지 보탠다면 더더욱 바람직한 대화가 된다. 또한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클수록 라포르 형성은 중요해진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공감대가 커지면 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마음을 열기 쉽다. 라포르를 형성하려면 진심이 담긴 질문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질문에 다른 의도를 깔지 말고 진심으로 답을 듣고 싶어 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영화나 음악, 공통의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의 화제로 시작하면 좋다. 이미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애들은 잘 크는지,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새로 이사한 집은 어떤지 등 근황을 나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라포르를 형성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미 상대방과 친해서 라포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논쟁에서 이긴다거나 말을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우정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친구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사람이다. 사실 친구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형성된 라포르를 허물지 말고 잘 키워나가고 소중히 여기자. 그렇다고 해서 친구와는 의견 대립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의견 대립 덕분에 우정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는 친구임을 무엇보다 유념하자. 논쟁의 소지가 큰 화제를 꺼내기 전에 어느 정도 편안한 라포르 형성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일단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담소를 나누고 대화의 목표는 잠시 잊자. 라포르 형성 요령. 라포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상대방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친구이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1. 라포르부터 형성한다. 2.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말로 라포르를 형성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땡땡이라고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봐요.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위와 같은 질문으로 말문을 열고 나면 라포르 형성을 위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상대방의 관심사나 행동의 동기를 알아보는 질문들이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기셨어요? 한가할 때는 주로 뭘 하세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본인의 별명 중 좋아하는 게 있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3. 공통 분모를 찾는다. 4. 화제 가로채기는 금물이다. 5. 정치적 견해를 떠나 상대방과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인다. 6. 진지한 대화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다. 7. 화제를 언제든 바꿀 마음의 준비를 한다. 8. 심각한 잘못이 아닌 한 질책하지 않는다. 9. 예의를 지킨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같은 말을 꼭 한다. 상대방이 내 말에 반론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의견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4. 상대방의 말 듣기. 듣기가 왜 중요한지는 경험에 비춰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친구가 두 사람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무엇이든 잘 알고 똑똑하지만 대부분 자기 말만 한다. 한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하고 바짝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둘 중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은가?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사람은 누가 자기 말을 들어줄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게 남의 말을 들어주면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듣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어서 연습이 필요하다. 듣기 능력을 키우는 방법. 듣기를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말할 차례를 양보한다. 2.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몸도 상대방을 향한다. 3. 상대방이 특정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할 때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어 마무리 짓지 않는다. 4. 정적을 만든다. 5. 방해 요인을 지목한다. 6. 이해는 내 몫이다. 7. 두려움, 답답함, 분노, 분개, 혐오와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 상대방이 쓰는 단어에 주목한다. 8. 재청한다. 9. 끝까지 양보한다. 10. 대화 중에 휴대폰을 꺼내지 않는다. 11. 추임새를 넣는다. 5. 내 안의 메신저 잠재우기.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바로 반박하고 나설 때가 있다. 발신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수신자가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효과적인 대화법을 연구한 여러 문헌에 따르면 메시지 전달은 통하지 않는다. 메신저는 정치적, 도덕적 견해 차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대화 자체를 할 줄 모른다.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인데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다. 메신저는 무언가를 굳게 신봉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결국 생각을 바꾸리라 착각한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견해가 다른 상대방에게만 통하지 않는 게 아니다. 메시지 전달은 원래 효과를 보기 어렵다. 1940년대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 이끄는 연구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식량난 대처를 위해 주부들에게 소 내장 요리를 장려했던 사례를 분석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주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전쟁 중 손해장 요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조별 활동을 통해 소내장 요리의 중요성을 직접 생각해 보게 했다. 그 결과 직접 고민했던 그룹에서는 37%가 소내장 요리를 식구들에게 해먹였고 강연을 들은 그룹에서는 3%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메시지 전달에 대한 거부감이다. 우리는 남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무슨 견해를 들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던 친구가 시일이 지난 후 자기가 직접 그 견해에 우연히 도달하고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예다. 또 메신저가 달갑지 않은 소식이나 사실을 전해서 수신자의 확신과 충돌하면 수신자는 화를 내곤 한다. 옛날에는 화만 낸 게 아니라 아예 메신저를 총으로 쏴 죽였다. 영어에서 엉뚱한데 화풀이하지 말라는 뜻으로 메신저를 쏴 죽이지 말라라고 하게 된 까닭이다. 이런 반응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메시지 전달 대신 대화를 하는 요령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메시지 전달과 진정한 대화를 구분한다. 메시지 전달은 선생이 되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다. 반면 대화는 주고받으며 서로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것만 좀 알아들으면 생각을 바꿀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화가 아닌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알려주는 것인가? 후자라면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상대방은 내가 잘 모르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내가 상대방의 추론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상대방이 지금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자. 그러면 아마 메시지 전달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3. 상대방의 메시지 전달에 내 메시지 전달로 맞서지 않는다. 4. 상대방이 메신저 노릇을 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만 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때 핵심은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듣고 배우기 중심의 협력적 자세로 되돌아간 뒤 상대방에게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생각을 묻는다. 의견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보탤 의견은 없으세요? 6. 상대방 의도 파악하기. 메논에서 소크라테스는 나쁜 것을 나쁜 줄 알면서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사람은 가진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형성하며 그에 따른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가진 정보가 다르면 나오는 결론도 다르다. 가령 옛날 의사들은 몸 안에 피가 너무 많으면 병이 난다고 믿어 병을 치료할 때 거머리를 썼다. 거머리를 환자의 몸에 붙여 피를 빨게 했는데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디까지나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한 행동이었으며 현대인과는 가진 정보가 달랐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피의 양과 질병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우리는 누구나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상황의 전모를 보지 못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지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 상대방은 문제를 나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을 뿐이다. 혹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무지하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악한 사람의 가능성보다는 선의를 갖고 있으나 의사소통에 서툰 사람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우리는 대화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의 의도와 동기를 실제보다 나쁘리라고 짐작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주의자는 인종차별주의다. 진보주의자는 애국심이 전혀 없다. 공화당 지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 민주당 지지자는 국방에 무심하다는 등이 그러한 짐작의 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점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짐작한다. 대개는 잘못된 짐작이다. 상대방이 품은 의도와 동기는 내 짐작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보다는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로 인해 고용 창출 등 기회가 늘어난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은 엄한 사랑으로 대해야 빈곤 탈출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할 경우 빈곤층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화당 지지자도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고 민주당 지지자가 흔히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짐작하면 대화는 숨막히게 답답해진다. 그 순간 협력은 중단되고 대화를 통해 진실에 도달할 가망은 희박해진다. 또 상대방이 내 말에서 가시를 느끼면서 방어적으로 나오기 쉽다. 설상가상으로 방어적인 자세가 되면 믿음을 바꾸기도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대화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나도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꼭 추측해야겠다면 하나만 하자. 상대방의 의도는 내 생각보다 더 좋으리라는 추측이다. 사람은 알면서도 나쁜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상대방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추측하자. 대화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내 의도를 의심할 때는 굳이 반론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의도가 나쁘다는 의심이 들 때는 궁금증을 푼다는 자세로 접근한다. 3. 답답함을 드러낸다. 4. 인터넷 분당꾼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7. 대화를 끝낼 시점 파악하기. 대화를 끝낼 때를 알자. 설령 대화가 잘 되고 있더라도 적당할 때 끝내야 한다. 상대방이 불편감을 느낄 때까지 대화를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난다. 상대방이 귀를 닫고 방어적 태도로 나오게 되며 대화는 내가 옳고 너는 바보라고 서로 우기는 공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상대방은 견해를 더 강하게 고수하기 마련이고 라포르도 손상되기 쉽다. 우정에도 금이 갈 수 있다. 대화하다 보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동날 때가 있다. 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대화가 뱅뱅 도는 기분일 수도 있으며 교착점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이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대화를 수습하거나 추슬러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원만하게 헤어지는 편이 가장 낫다. 스스로 의심과 씨름하고 새 정보를 소화하고 반론과 이견을 곱씹어보고 자기 입장을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생각 변화는 개인의 심리와 습관에 맞춰 느릿느릿 이루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신념과 자세가 녹아들거나 완전히 새로 밀고 들어온다.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는 영역까지 대화를 억지로 밀고 가면 나와 상대방 모두 천천히 생각해 볼 기회를 잃고 서로의 관계가 경색된다. 원만한 분위기에서 예의 바르게 대화를 끝내면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라는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 대화를 끝낼 때를 판단하는 요령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주 감정이 답답함이라면 대화를 끝낸다. 2. 숨을 쉰다. 3. 선을 넘지 않는다. 4.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다면 대화를 중단하기 좋은 시점이다. 5. 대화를 끝낼 때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지금까지 예의 있게 원활히 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 소개하는 기법의 활용에 나서기 전에 이 장의 내용을 실제로 연습해 보길 강력히 권한다. 기본 원리를 잘 숙달할수록 고급 기법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 더 보태자면 대화할 기회를 일부러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직장 동료, 계산대 직원, 음식점 종업원, 룸메이트, 친구,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든 모두 좋은 기회가 된다.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때를 기다리면 된다. 누구와의 대화이건 더 친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도 유익하기 마련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